또 그리 세 분이 흔쾌히 응해주시기 때문에 이 기회가 왔고요. 또 이것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황문하게 기회가 되는 시로가 됐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그 파플렛을 보시면은 자유롭게 우리가 북토부라 했습니다만 우리 황문하게 51호까지 북토부 뭐 그런 개념도 되고요. 잘하면 그런 개념도 되고 우리가 형식을 매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해요.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내용을 알차게 말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김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9년도에 이 포항문인협회가 결성되었죠. 그래서 81년도에 포항문학 창원화가 왔습니다. 거기 전단계 해방 이후부터 해서 포항문인협회 결성된 시기까지 한 10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쩌지 않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질문하는데 따라가지고 대답만 넙죽넙죽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장이 1, 2, 3호가 특별하다고 했는데 1, 2, 3호 표지화만 소개하고 제작 글씨는 제작 글씨 역시 향파 이주용 선생이 쓰셨어요. 향파 선생은 부산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아동문학도 하시고 시, 소설, 그림, 서예 엄청나게 많이 하셨는데 이번은 꼭 포항에 오시면 맥주만 드셔가지고 그때 맥주값이 엄청 나가지고 포항문학에서 대접하는데 좀 돈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자기가 여행을 갈 때 돈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늘 자랑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뭐 그림 그리고 글씨 써가지고 주면 그게 돈이니까 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뭐 여성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들려주신 이야기를 전하지는 못하겠는데 이분에게는 특별한 모필이 보물처럼 갖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누가 정 궁금하시면 제가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포항에도 이원수 선생님하고 자주 오시고 그랬던 80년대 가가지고 자주 오셨어요. 그래서 1, 2, 3호 제작 글씨를 주시고 1호, 2호 표지화도 주시고 3호는 이제 서양화가로 표지를 바꿨습니다. 포항문화의 꾸미를 말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일제강점기 때 포항에서 활동하신 김용주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용주 선생님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일제강점기 때 경상북도 의원을 해가지고 친일파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분이죠. 국회의원 김무성 씨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인데 1923년에 포항으로 오셨죠. 부산 상구를 나오셔가지고 식사는 내 포항 지부에 초임 발령을 받아가 왔는데 이분이 포항에 와가지고 바로 어떤 활동을 하셨나 그러면 그때 영일 청년회에 들어가가지고 지육부장을 맡았어요. 지육부장을 맡으면서 이 지육부에서 한 것이 노동야학과 독서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서운동과 노동야학 그때 문맹적 해방이었죠. 특히 그 학교 교육기관에서 23년쯤 되면 이제 국어라 그러면 국어도 원래 일본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글을 어제 그저께가 한글날이었습니다. 우리 글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기 때문에 노동야학과 더불어 문맹 퇴치운동 같은 것을 했는데 결국 26년에 청년들이 자주 모이니까 일본 경찰이 달려들어가지고 노동야학과 독서운동을 하는 사람을 지금 체포하고 결국은 이제 청년에 있던 지역부를 와해시키고 노동야학과 못했는데 이분이 두고 이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1945년 12월에 좌익들에게 쫓겨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바로 그걸 재생 이명석 선생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재생 이명석 선생이 도서관 운동을 벌이면서 독서회와 독서원장을 포항에서 만들었습니다.
부수 운동이 포항에서 문학의 시초가 아니었겠는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1930년 중외일보에 보면은요, 중외일보라는 신문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1930년 4월 1일 기사가 포항의 기사가 등장해요. 포항에서 시림촌사라는 문학 동인이 결성이 되었다라고 기사가 나옵니다. 그 기사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시림촌사에서는 시림촌지라는 동인지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여기 영시부와 체어부 두 개의 그 부서가 나눠져 사람 이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성추영, 김성호, 유선, 김기룡, 정남파, 엄력고 있었습니다만 이분들이 그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요. 사무실도 보면 이게 중정 457번지였다 사무실까지 있었다고 조서가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중정 이 조서를 오늘날 따져보면은 옛날에 있던 경북일보 그 근처 어디가 아마 사무실을 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일제강점기 때는 또 연극 활동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연극 활동도 발발했습니다. 하여튼 문학이 중심이 된 연극 활동, 유학생들 이 역시 일제 경찰에 의해 가지고 체포되고 해산되는 그런 것이 일제 강점기 때 나와 있는 문학의 포항 문학의 그런 흔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얘기할까요? 그럼 일제강점기가 포항 문학의 토대가 됐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아동문학 쪽은 그러면 어떻게 저는 어떻게 일제강점기 쪽에는 아동문학의 흔적은 없고요. 거기 그 일본인들이 하는 동인 활동이 있었고 한국인들이 하는 동인 활동이 있었는데 일본인들이 하는 동인 활동의 그 대표가 바로 구령포에 가면 그 개척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개척비의 비문을 쓴 사람이 바로 일본인들이 활동, 동인 활동의 그 대표가 그 개척 비문을 썼는데 저는 그 비문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시멘트를 벗기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이제 등장한 것이 박인욱 선생님이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청포도 문화산업 시대라고 해가지고 6.25 지나고 난 뒤에 1951년 같은 6.25가 진행 중인데 인민군이 포항을 점령했다가 인민군이 물러나고 난 뒤에 1951년에 바로 포항문인협회라는 단체가 결성이 되어요. 그리고 재생 이재명 선생을 비롯해가지고 김대정, 박영달, 한옥구 선생이 모여가지고 청포도 문화 사동 시대 이런 포항의 문학이라든가 문화 이때는 그 포항의 문학이 곧 미술이 곧 음악이고 이런 식으로 문학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모든 문화 활동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후에 이분들이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이재명 선생이 이제 도서관 운동이라든가 그다음 문화원 운동으로 실천적인 활동으로 나섰다면은 한옥구 선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창작 중심으로 가면서 두 부유의 그런 노선으로 바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청소년들의 모임으로 이제 교환 동인과 청폐 동인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바로 지금 바깥 출입을 잘 못하시는 다행히 그 신상엽 선생을 제가 수년 전에 면담을 하면서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제가 메모하고 녹음했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교환동인은 주로 그 유학생과 바깥에 유학을 그러니까 그 서울이나 대구 쪽으로 공부하러 갔던 분들이 방학 때 포항으로 와가지고 시화전도 하고 신앙송회도 하고 그랬던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청표의 동인은 바로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서상원 선생의 형이 서상원 선생이 동지재단의 교사로 있었습니다.
이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사와 학생들이 같이 청패 동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것이 청패집이라는 책이 나오다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성원건 선생이 교장을 맡으면서 청패집 복강을 했는데 이 역시 한번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 1952년 교환문학경에는 신상률, 석병호, 정화식, 김병수 이런 이름들이 남아있는데 신상률 선생님이 시를 좀 썼죠. 근데 연극으로 갔지만은 석병호 선생님은 경주에서 시인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그런 어떤 그 어른들 중심, 성인 중심의 문화 활동이 있었는가, 청포도 동인 형식으로 있었는가, 문화사롱 형식으로 있었는가 하면은 청소년들의 그 문학은 교환이라든가 청패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1951년에 저한테 그 당시 된 시간이 한 15분 정도 빗들어 힘드시게. 그 다음에 이제 51년에 전쟁 중에 이명석 선생하고 화학문인협회를 결성했는데 이 51년이라는 그 연도가 참 묘해요. 한국문인협회가 몇 년도에 결성되었다고 생각하세요? 한국문인협회가 결성된 것이 1961년입니다. 그런데 한국문인협회가 결성되기도 전에 포항에서 문인협회가 먼저 생겼어요. 10년이나.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생각자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높이 사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임도 이제 이 재생 이명석 선생이 이때부터 에린 모임은 에린 과원을 구성을 하면서 주로 이제 저녁에 이때 청포도 다방이 박영달 선생이 청포도 다방을 뭐로 바꾸느냐 그러면 사진관으로 바꿔버리면서 다방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임을 보안으로 가져가고 모임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그야말로 중심적으로 했던 것이 전쟁의 피로 속에서 시민들의 마음을 그 상처를 위로하고 위안하고 그 상처를 치유할 목적으로 신앙송이라든가 초청 강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같이 동참한 분이 축도 성당의 신부님이 6.25가 끝나고 난 뒤에 신부님이 오셨는데 그 신부님이 젊은 신부님인데 문종 신부였어요. 문종 신부님이셨는데 이분이 또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부상생을 모신 어떤 문학 강연에도 이맘때쯤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50년대 말이 되고 60년대 초가 되면서 1958년에 포항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박경용 선생이 그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는데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에 동시에 당선이 됩니다. 18살 때에 동시에 당선이 됩니다. 박경용 씨는 어떤 분이냐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이었던 박경섭 씨 막내 동생입니다. 막내 동생이 아직도 그 박경용 선생은 살아계십니다. 40년생인데 그러다가 1966년에 손춘익 선생이 매일신문에 신춘문예에 당선됩니다. 두 분이 동갑인데 두 분이 어지간히 안 친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내가 참 고독 치료기를 엄청나게 고독을 치렀습니다. 이쪽에서는 자기 사람을 알려갖고 밀어내고 저쪽에서는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하는 바람에 애를 좀 얻게 됐습니다. 이 두 분이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면서 비로소 중앙문단과 연결이 된 분이 포항에 나타나게 됩니다. 탄생되게 됩니다. 물론 한학구 선생님 계셨습니다만 한학구 선생님은 거의 폐쇄적으로 포항에 숨어 살다시피 하셨어요. 그런데 중앙문단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공군이 되면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후에 1967년이 되면서 중앙문단에 사람들과 왕래하기 위해서 이제 뭘 하느냐 그러면 한학구 선생님, 재생 이명석 선생은 도서관과 문화원, 고아원 쪽으로 이제 실천적인 활동을 하시고
2007년에 흐름회를 조직합니다. 흐름회를 결성하게 되는데 이 흐름회 창립 멤버가 9사람이 있어요. 한옥구 선생님이 회장이셨고 신상열 선생님도 최근에 시를 썼습니다. 시문학지에 옛날에는 시문학지를 통해 등단하려고 하면은 3번 추천을 받아요. 근데 신상열 선생님은 2번 추천을 받으셨어요. 2번 추천을 받으셨는데 그러다가 3번째 마감 못하시고 영국으로 가셨죠. 그 다음에 분이 이제 김대경 선생님, 포주부사 지금도 육거리가 포주부사가 있습니다. 포주부사 그 앞에 만드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박영달 선생님 사진작가로 활동하셨고요. 그 다음 최선소 선생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조선일보 포항 취재기자이고요. 물질이 고향이신데 그 다음에 손준익 선생님 계시고 그 다음에 최정석 선생이라고 교성여대 교수인데 스피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록천 선생님 포항에서 그 교장도 하시고 장학사도 하시고 본명 호가 녹천이고 본명 저 어디 고향이냐 그러면은 전라남도 장흥이 고향이세요. 그러다가 6.25 좌우가 나눠져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포항 쪽으로 피난을 와가지고 포항에서 계시다가 포항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훈 아실지 모르겠어요. 부산일보 논설실장까지 하셨죠. 박근혜 대통령의 문학 스승이라고 할 정도로 하셨는데 근데 내가 복이 많아가지고 이 9분을 전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다 알고 이분 9분이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신상윤 선생님이 살아계시고 최성소 선생님이 살아계시고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최성소 선생님은 지금도 시립 포항도서관에 노인들 방이 있는데 거기에 매일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회가 문인협회를 대신할 정도였습니다. 문학 강연회, 백일장, 그다음 심지어는 이제 화가 초대전, 음악회 이런 것을 거의 하셨는데 이때 오신 분들이 서정주, 김동리, 이원수, 이중생 같은 분들하고 송도 백서장에서 학생 백일장을 대대적으로 하셨죠. 그때 제가 남부초등학교 다닐 때도 남부초등학교에서 걸어가지고 송도까지 와가 백일장하고 있는데 한 번도 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인준된 것이 1979년 그러다가 이제 이 흐름회가 계속 하고 있었는데 나이 드신 분이 있었는데 1968년에 포항에 포스코가 창립이 되죠. 그러면서 포스코에 이제 창립이 되면서 젊은 인재들이 포항으로 많이 오게 되고 포항 출신들 또 나갔던 분들이 들어오면서 포항의 젊은 문학하는 사람들, 문화예술하는 분들이 모였는데 그러면서 이분들을 다 담지를 못했어요. 이 김만수 선생님도 바깥에서 유학을 하고 없앴는데 없애가지고 그때부터 젊은 사람들이 동인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동인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그 중앙상가 그쪽에 있는 다방에서 주로 시화전을 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시낭송회를 하거나 시발표회 같은 걸 주로 다방에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문인협회 포항 지구를 결성하자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구 선생은 당신 스스로 얘기하듯이 무정부주의자였습니다. 어떤 조직을 만드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싫어하셔가지고 한국 문인협회에도 가입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때 한국문인협회 회원이 3사람 이상이 되어야 지부 인준이 되었습니다. 근데 포항에는 한국문인협회 회원이 3사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부 인준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서울의 한국문인협회에서 한옥구 선생이 지금 한국문인협회 가입 원서만 내면은 바로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해가지고 인준을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끝까지 한국구선생은 아니 나 싫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자꾸 저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렇게 그 한국민주주의 지구 결성을 원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라고 허락을 하셔가지고 1979년 8월 31일에 지금의 경북매일신문 옛날 그때는 상공회의소였습니다. 상공회의 3층 강당에서 지구 결성을 했어요. 지구 결성을 8월 30일 해놓고 그해 11월 달에 한옥구선생이 돌아가십니다. 그때 이제 회장이 바로 내과를 의사로 했던 민남 선생이 회장이시고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만 박인덕 선생이 사무국장이셨어요. 그래서 한옥구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옥구 선생의 그 추모 글을 싣거나 추모 어떤 한옥구 선생을 기릴 수 있는 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초상을 치고 난 뒤에 80년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81년에 화학문학을 창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1년 화학문학 창간호가 되죠. 그래서 1982년 아마 한옥구 선생의 그 비를 문학 비를 보경사에서 세우게 됩니다. 그때는 포항시와 영일군이 행정국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문인협회에서는 한옥구의 문학 비를 한옥구 선생이 근무하셨던 포항 1대학에 교정에 세우면 좋겠느냐 생각하고 몇 차례 그 총장님하고 의논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총장님 생각은 그 학교를 옮길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지를 허락을 안 하시고 대신에 돈을 좀 내겠다. 비용을 좀 부담하겠다 그래서 그때 한민영 총장이 비용을 좀 부담하셨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포항에는 서울 곳이 없었어요. 그때 영일 군수가 누구였나 그러면 서상은 군수였습니다. 서상은 군수가 포항 시내에 비세울 곳이 정이 없으면은 영일 군에도 괜찮겠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좋지 이랬던 거예요. 이때는 그 종교단체가 문화 그 행정기관의 문화홍보처입니까? 그때는 문화홍보처였어요. 그렇죠. 진짜 문화홍보실이었던가? 그때 문화홍보실에서 종교단체를 꽉 쥐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뭐 종교단체가 시장을 꽉 쥐는 편인데 그래서 군수 한마디에 보경사 주지가 그 땅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82년도에 그 한옥구 선생의 81년도 광문학 창간호가 한옥구 특집입니다. 그리고 82년도에 한옥구 문학 비를 세운데 이때 이제 성홍근 선생이 2대 회장으로 있으면서 정식으로 이제 흐름회가 해체되고 이제 젊은 사람 흐름회와 젊은 그 문학하는 분들이 이제 포함되어 가지고 한 덩어리로 하나의 문학 단체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는 이제 45년 중입니다. 제 이야기는